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여론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조현아 전 부사장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런 일로 지금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는데 이혼 소송의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뭐냐면 남편이 제시한 이혼 사유가 아내의 폭언과 폭행이었어요. 허허. 사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남편 여성한테 폭언과 폭행을 당해서 못 살겠다라고 한 거니까 이 자체도 사실은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네. 이혼 소송 중에 이번에 남편에게 추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인데요. 네. 고소 역시 폭행입니다.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네.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총 3가지의 혐의가 있어요. 뭘까요? 일단은 특수상해, 또 하나는 지금 이 둘 사이, 부부 사이에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그러니까 조현아 씨가 아동학대를 아들들을 학대했다는 거죠. 아동학대, 그리고 이제 배임, 3가지 혐의인데 그냥 단순한 이혼 소송에서 이렇게까지 이제 1년 가까이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네. 이 가운데 추가 고소됐다라는 건 아마 둘이 합의가 잘 안 되는 과정에 조금 더 사이가 멀어지고 남편이 조금 더 초강수를 두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추가 고소까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현아 씨 그러면 동생 조현민 씨도 물컵갑질에 폭행, 그랬네요. 폭언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들의 어머니인 이명희 씨도 뭐 갑질이나 직원들에 대한 폭행 여러 가지가 그랬었죠. 연루되어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이 남편의 소송 자체가 여러 가지를 연상시키면서도 한진 일가의 폭언 폭행 사건이 다시 한번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홍순빈 아나운서, 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남편이 어떤 사이고 어떻게 결혼하게 된가, 아마 그것도 아마 그때 당시에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남편의 이 초등학교 동창이란 인연으로 동창이에요? 네,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네. 성형외과 의사인 이 남편과 2010년 10월에 결혼을 해서요. 네. 슬하에 이제 그 아들, 쌍둥이 아들 2명을 두고 있고, 네. 그런데 이 지금 그 남편의 주장은 사실 그 전부터 폭언과 폭행으로 계속 고통을 받아오다가 특히 2014년 12월에 그 땅콩 사건 이후로 땅콩 회항 사건? 네, 땅콩 회항 사건 이후로 폭행의 빈도가 높아져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5월부터는 둘이 별거를 해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2017년 5월부터 두 사람이 이제 별거 중이었대요. 그러면 김보람 변호사님, 남편은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이번에 추가로 고소하면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지금 그런 뜻을 지금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된 이혼 사유는 이제 법적으로는 부당행위라고 하는데 그 부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 전 사장의 어떤 폭언이나 폭행이 너무 심해서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주장이 이제 그 이혼 사유와 아마도 이제 위자료 청구의 주된 사유이고, 또 하나는 이 네. 소송에서 지금 그 미성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양육권도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건데 네네. 고소한 내용 시간 차를 두고 지금 고소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형사적인 목적만 있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 이혼 소송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이 고소를 또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네. 예측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상해에 관한 부분은 기존의 이혼 소송에서 주장했던 네. 폭언이나 폭행에 관한 것이 이제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정도이다라는 네. 적극적인 주장이 하나이고, 또 지금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도 고소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아동학대가 정말로 인정이 된다면 형사적으로, 그렇다면 아이들의 양육권에 있어서도 지금 박 씨가 훨씬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혼 소송과 연계해서 지금 네. 이러한 고소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네. 않았나 예상됩니다. 물론 김보람 변호사님 말씀처럼 추정입니다.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분이 내가 이런 의도로 지금 고소를 추가한 겁니다라고 밝힌 적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이수정 교수님, 네. 남편이 고소장에서 밝힌 그 내용 좀 조목조목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글쎄,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부부지간의 관계가 나빠지니까 이 지경까지 가는구나 하는 게 다 이제 여기에 망라가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아내죠. 조현아 씨가 남편에게 말다툼 끝에 아이패드를 집어 던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발가락 부분 끝부분이 뭐 심각하게 다쳤다. 지금 아. 이런 이제 주장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남편에게 폭언을 일삼았는데 네. 뭐 술을 이제 먹게 되면은 결국은 남편에게 결국 뭐 벽에다가 남편을 힘으로 몰아붙이고 어허. 목을 조르면서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간에는 아마 이제 부부싸움을 할 때 신체적으로 서로 이제 몸싸움 정도가 상당 부분 진행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정컨대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몸싸움을 하면 열위에 약한 이제 입장의 피해 경험들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여성도 못지않게 이제 남편에게 폭행까지를 가했던 걸로 보이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게 남편에게만 이런 행위,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아이들에게도 뭐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잠을 잘 안 자면 아하. 폭언을 했다는 이런 종류의 주장들이 있어서 네. 이거는 결국은 양육권에 관련된 뭐 이 엄마가 진짜 애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까지가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이들한테도 지금 앞서 아동학대 혐의가 지금 이번 고소장에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쌍둥이 아이들한테도 이 조연아 씨가 이 남편 측의 주장입니다. 엄마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지금 서슴지 않았다는 게 남편 측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 조연아 씨가 태블릿 PC 등을 던져서 자신의 엄지발가락이 다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목 부분을 조르면서 벽에 밀쳤다 그랬잖아요. 자신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놨나 봐요. 이거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대요. 물론 이 당시의 상처가 정말로 조연아 씨로부터 인한 건지는 이제 인과관계는 재판부가 따져보겠지만 어쨌든 지금 조연아 씨의 남편은 이걸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증거로.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글쎄요. 이 부분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야 정말 이 집이 이런 지경까지 갔나 하는 생각 하실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뭐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은 증거가 있으니까 그거 자체는 저는 개연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하. 또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결국 조연아 씨도 상당한 어떤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니까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무고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변호사 측에서 말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네.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네. 그 경우에는 이게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의 반응과 나의 반응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너무 화가 나니까 아하. 변호사님들의 입장에서는 경고를 하게 되지만 본인의 네. 입장에서 화가 나게 되면 자신한테 대해서 유리하게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하.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또 여기서 조연아 씨 얘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명확한 점은 뭔가 하면은 조연아 씨 측에서 나도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은 네. 그거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단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아. 그러나 또 조연아 씨 입장에서 조금 그래도 감안했을 때 유리한 점은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연아 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적어도 때렸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리거나 구타를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아동 폭행은 아니었는데 네. 뭔가 뭐 물건을 갖다 던지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나 또 그게 상습적으로 있다라고 남편이 주장하지 않았던 거를 보다가 보면은 그게 또 아주 자주 있지는 않지 않았던가라고 또 추측해보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두 사람의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는가는 뭐 재판이 진행되면서 또 속속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장희영 교수님, 그런데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조연아 씨도 가사 도우미에게 갑질 뭐 이런 걸 했다는 것도 또 추가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추가로 드러낸 건 역시 남편의 진술에 의해서 드러난 부분인데 아하. 남편의 진술대로라면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사도우미에게 갑질한 것,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갑질한 것, 그럼 이명희 그러니까 조연아 씨 어머니죠. 이명희 씨가 떠오르는데 그러네요. 남편은 이거예요. 이명희 씨뿐 아니라 조연아 씨도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서 역시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있는데 네. 이런 식이에요. 그 필리핀 가사 도우미한테 그러니까 뭐 유리 차 우리는 유리 티팟 있잖아요. 아하, 네네. 티팟이 유리로 된 걸 집어 던집니다. 갑질을 하면 폭언과 폭행과 함께 가사 네. 도우미에게 유리 티팟을 집어 던져요. 다 박살이 났겠죠. 네. 그럼 분명히 본인이 던져서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화나게 해서 깨진 거니까 저 티팟 네가 보상해. 네가 배상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갑질인 거죠. 월급에서 깐다. 아하. 그렇죠. 그런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도우미들도 휴가를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휴가를 가게 되면 월급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일한 돈을 받으려면
꼭 돌아와야지만, 그러니까 월급을 일종의 미리 줘야 될 걸 안 주고 있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여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압류를 해서 이분들이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심지어 이제 이 가사 도우미가 이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권 비자를 다 뺏어서 자신들은 이제 불법 체류자가 돼서 지금은 밖에 나가서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한다. 잡히면 감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전 이 사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연들 가끔 뉴스파이터에서 다루잖아요. 네.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남편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니까 너무 이렇게 치사하게 아내한테 이랬다 저랬다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이 다른 건 조연아 씨의 일가가 이제까지 다 보여준 행각들이 있잖아요. 가사 도우미 갑질도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그랬을 수 있겠다. 네. 자꾸 이런 식의 우리가 아하. 동의를 할 수 있으나 과거의 이들의 행적 때문에 사실은 이번 남편의 일이 이렇게 더 사람들이 오히려 신뢰를 갖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남편의 진술에 신빙성이 좀 더해질 수도 있다. 사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꾸 믿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요. 그랬을 거야. 뭐 이렇게. 개연성도 커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그럼요. 상황이라는 예. 점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요. 김보람 변호사님, 아마 많은 분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시는 부분이 자신의 아이들한테도 조연아 씨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 부분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이혼 소송에서도 양육권 다툼이 있고 지금 고소된 사실의 아동 학대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네. 아까 들었던 것처럼 사실 아이들이 뭐 큰 잘못 이미 사실 어리기 때문에 큰 잘못을 할 나이도 아닌데다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것에 아이들한테 좀 크게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제 물론 이제 박 씨의 주장에 의한 것이지만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고 해서 수저를 집어 던진다거나 아하. 잠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폭언을 하거나 이런 네. 것들은 어린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제 큰 충격으로 그럴 수 다가오는 있죠.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에서도 이혼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양육권자가 반드시 이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좀 나이가 어릴 때는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빠가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특히 또 이제 네. 유명인들 이혼 사례를 보면 아빠가 양육권을 주장해서 가져가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박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형사적으로 이게 정말 아동학대에 해당될지 여부는 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네. 아마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네. 아이들에 대한 가사조사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엄마를 어떻게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느끼고 있는지, 아빠와의 관계가 어떤지, 엄마와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소송 과정에서 계속해서 다투고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조연아 씨의 남편의 고소 내용과 또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저희가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조연아 씨 측의 입장도 반드시 들어봐야겠죠. 홍순빈 아나운서. 네, 조연아 씨 측은 갈등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도 남편의 알코올 중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연아 씨 측에 따르면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3차례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조연아 씨가 술을 못 마시게 하자 갈등이 심해졌다고 조연아 씨 측에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의 아동학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남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금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이 조연아 씨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또 새로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조연아 씨 남편이 지금 알코올 중독 치료 이걸로 병원에 3차례 입원했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연아 씨 측에 따르면 조연아 씨 남편이요. 가족 모임에서도 술에 취한 적이 많았다.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되보면 양측이 사실상 진흙탕 공방에 지금 점점 빠져드는 그런 형세입니다. 네, 이 두 부모,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네. 아버지도 이제 굉장히 부적합한 부모인 것 같고 조연아 씨도 역시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아는 상황이다 보니 네. 이 엄마도 상당히 애들 키우기에는 부적합한 이런 이제 심성의 소유자인 것으로 봐서 참 닦아기가 짝이 없는데요. 네. 그런데 이 무조건 조연아 씨만 탓할 수도 없는 게 이 이제 알코올 의존증으로 병원에 3번 입원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이건 객관적인 진단서로 입증이 될 걸로 그러겠네요, 추정이 되거든요. 진짜네. 더군다나 지금 이 이제 목격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모임에서 만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었다는 걸 진술할 수 있는 또 진술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남편이 그와 같이 병원에 3번씩이나 뭐 입원을 하고 더군다나 사람들 가족 모임에 이렇게 만취한 상태로 인사불성인 적이 많았다면 네. 이 사람도 아버지로서 그렇게 적합한 아버지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육권 다툼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아동학대 혐의를 뒤늦게 지금 제기를 하는 부분은 네. 제가 느낄 때는 이 대목은 좀 상당 부분 그 남자 쪽에서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내용을 보면 또 이것도 사소한 건 아닌 게 수저를 던졌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밥을 밥상에서 제대로 안 먹었다고. 근데 이 수저라는 게 사실 끝이 뾰족해가지고 이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물건일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재판이 진행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 양측이 모두 부모로서 매우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 회사가 조현아 씨 집안의 회사가 만든 비행기는 이 시간에도 하늘을 날고 있겠죠. 그런데 이 집안에 한때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의 민낯이 구석구석 드러나는 것 같아서 국민의 입장에서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 소송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